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18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김용현 얘기입니다. 오늘 김용현 재판도 열렸어요. 아까 윤석열 재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전해드렸는데 오늘 김용현 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을 우리가 참 개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판인 재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김용현 재판이 아닌가 싶어요. 참, 네. 오늘도 이 김용현 재판은 개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내란 주범이잖아요, 김용현. 말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지 사실상 윤석열의 버금갈 정도의 내란 수괴잖아. 얘도 솔직히 말하자면 얘가 내란 수괴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내란 수괴가 뻔뻔스럽게 법정에서 쌍따봉 날리고 뭐 이런 짓을 했다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김용현은 쌍따봉에 이어서 손하트라는 걸 날렸다고 하죠. 손하트. 하네 진짜. 이게 쌍따봉이면 이거고요. 손하트는 이거 아닙니까? 요거. 요랬다는 겁니다. 그 김용현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이 김용현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손하트 이런 것만 만들어서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례를 한 것 같은데 지가 뭘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법정과 국민을 모독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태도를 보자면 법정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밖에 제가 달리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죠. 오늘 법정에서는 김용현의 가장 최측근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현을 항상 수행하고 있던 국방비서관, 그러니까 국방부에 있는 비서관, 보좌관이죠. 국방부가 김용현에 붙여준 보좌관 김칠준인가요? 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 김용현에 대해서 아주 불리한 증언을 쏟아냅니다. 이 김칠준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요. 김칠준이 아니라 김철진 보좌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왜 그 내란이 끝나고 난 직후,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윤석열이가 김용현한테 역정을 내죠. 아이 한 1000명 정도 보내라니까 왜 안 보내가지고 말이야. 어떡할 거야 이제? 이렇게 승질을 부렸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김용현한테 승질 부렸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바로 이 김철준 보좌관입니다. 오늘도 법정에서 자신이 이 국회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계속 해가지고 이 진술을 좀 뒤집어 보려고 해요. 안 통하죠. 자, 국방보좌관이면은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이 등을 돌린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란 역적이잖아, 내란 역적. 내란 역적을 현역 군인이 이거 뭐 옹호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변명을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다 진술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김용현은 요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또라이인가요? 참 기가 차서. 자,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이게 JTBC 보도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엄지척 김용현, 이번에는 손하트, 반성의 기미는 어디에도 없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네. 이런 황당한 기사를 우리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놈을 보고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얘는 확신범인 거예요. 내란 일으킨 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란 일으킨 지 행동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 오늘도 법정에서는 이 김용현한테 매우 불리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김철준 국방장관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6월 달에 국회와 그리고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김용현한테 전화를 확 걸어가지고 막 승질을 부렸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1000명쯤 보내려니까 왜 500명밖에 안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역정을 냈다는 소리 들으셨죠? 바로 그 진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 김철진 국방장관 보좌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 나와서도 똑같은 진술을 했죠. 윤석열로서는 그리고 이 김용현으로서는 이 김철진 보좌관의 이 진술이 엄청 아픈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이것이 단순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걸 입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지가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다는데 경고성 계엄인데 뭔 1000명을 보내? 예? 지는 일부러 쫓게 보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녔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도 윤석열도 아마 이 김철진이가 상당히 미울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 김철진의 진술을 뒤집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쇼를 하는 건데요. 결국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김철진 국방보좌관은 나는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 아무런 다른 의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김용현 측에서 이 김철진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너 혹시 수사기관에서 특검에서 협박받은 거 아니야? 협박받아서 그런 거 진술했지? 라고 자꾸 회유를 합니다. 또는 야 너는 분명히 뭐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잖아. 참고인인데 참고인도 분명히 이게 그 권리가 있고 권리 행사에 대한 이런 통지를 받을 그럴 권리가 있는데 야 그에 대한 뭐 연락 받았어? 못 받았지? 그래 봐 이상하잖아. 너 분명히 특검한테 협박받은 거야. 협박받았지? 완전 유도신문이죠. 유도신문을 막 합니다. 그런데 김철진 보좌관이 뭐라 그러냐? 나 그런 거 없어. 나는 정말 진실 밝히려고 한 거야. 나는 진실이고 국민들만 두려울 뿐이야.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윤석열이나 바로 이 김용현 측이 오히려 불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나는 진실만 말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말했을 뿐이다. 라고 딱 일갈해버립니다. 머쓱해졌겠죠.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들이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감치당한 애들이 김용현 변호인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법정을 법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선전선동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보다 이 김용현 법정이 훨씬 더 선전선동하기에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김철진 보좌관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김용현 보좌관이, 김용현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한 방 먹은 거죠. 까불다가 잘 된 거지. 진술을 왜곡하고 뭔가 좀 이 물증을 뒤집어 보려고 쇼를 하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이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참 제가 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답답하다 싶은 것이 김용현 이 변호인들 얘네들의 태도입니다. 얘네들은 이게 김용현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봤자 뭐 승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 이런 정치적 선동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물적 증거를 뭐 오염시켜 가지고 증거 능력을 없애는 거, 이게 뭐 자신들의 유일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온 행동이 바로 지난번에 법정 소란 같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정 소란 이 문제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감치 재판을 받아서 서울구치소로 보냈는데 구치소가 이들에 대한 감치를 거부함으로써 현재 애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법원이 감치 명령 15일을 내렸는데 감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나라 꼴이 어찌 되는 거야.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도 처벌 안 받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 주범들이 줄줄이 다 풀려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법원을 폭동을 일으켜서 때려 부셨는데 그거를 법원이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나라 꼴이 어찌 되겠어. 그래 놓고 엉뚱하게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서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적폐 세력의 한 편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이 김용현 변호인이 3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얘들이 그대로 감치를 제대로 집행 안 받고 자유롭게 싸돌아다닌다면 앞으로 법정은 맨날 이런 놈들이 소론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번에 내란 특검이 김용현 변호인에 대한 징계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지검 검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이게 그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게 되는 할 수 있는 데가 뭐 몇 군데 있어요.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중앙지검에 이 자료를 보냈다는 것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징계 처리가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검사가 요즘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까? 제가 뭐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의 이 연어회 사건, 이 이른바 위증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그 버럭 소리를 지르고 기피 신청을 낸 다음에 법정을 박차고 나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 이 김용현 변호인들 처벌하겠어? 못하지. 그래서 지금 내란특검 측에서 검찰에 자료를 보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계속 이딴 식으로 굴면은 검찰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해봐요. 이 검사들 이거 고쳐 쓸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얘들은 제가 볼 때 뭐 기소청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인적 청산을 위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싹 다 해임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임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김용현 변호인들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안팎으로 김용현 변호인들에 대한 이런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법원은 직접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법원도 사실 좀 그래요. 얘네들을 고발할 게 아니라 감치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지. 감치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뭐 고발을 했다? 참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뻔히 있는데 그 카드를 쓰지 않고 다른 카드를 쓴다?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이게 법원이 하는 척 하면서 실은 요놈들을 봐주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란 특검에서 자료가 왔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 볼 때 얘네들 참 여전히 우리가 내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내란 세력들은 김용현과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법조 세력들이 아니었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튼 상황이 이래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변호인들이 처벌조차 안 받으니까 김용현은 기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란으로
역적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소나트 이런 거 가지고 쌍떠벅 날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계속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할 수 없도록 법원과 검찰과 법무부가 좀 정신을 차려서 바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지시는 몇 번 전에 내린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행 안 되면 질책을 하라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대통령이 좀 감싸준다고 해서 어깨 잔뜩 뽕이 들어간 같은 그런 태도 매우 불편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김용현도 그렇고요. 김용현 변호인들도 그렇고 얘들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김용현 재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용현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판사가 제지해야 돼요. 판사가. 근데 판사가 누구야? 지기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기현은 얘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판사가 자신의 법정을 더럽히는 자들과 타협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들을 어떻게 참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지기현이는 나중에 우리 민주시민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될지 그 변명을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건희 완전 구속님께서 법정이 개판인데 무슨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 로세비오님께서 장용진 TV 동영상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장용진 TV가 지금 사실 그 계정을 강탈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도 지금 지금 억지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급하게 지금 부계정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채널을 하나 새로 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님 오셨고요. 정시영님, 최은순이 그랬잖아요. 판사는 돈 싫어하나? 돈 싫어하는 판사 봤냐? 예, 그렇죠. 자, 말복방님, 작은 집 구속하고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적용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비교원 광고입니다. 이 비교